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있을 텐데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대국민 담화 발표 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 조사는 물론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을 대통령실과 관저로 잇따라 보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수치인 부재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 담당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 건 이번 수사가 불법이라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5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사실상 모두 불응했고 3차례 압수수색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 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대면한 뒤에는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 사법부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이제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비교해 보면 이번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 행태들은 결국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이나 재판의 어떤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나 국수조에서도 간식 흑면을 좋아해요. 우리 회장님도 조합자가 됐어요.